안녕하세요. 최근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늘면서 어제 깜짝 실시간 방송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최근 빠른 성장세에 제가 느낀 점은 주식 종목 분석의 퀄리티에 하한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전에는 대충 공부하다가 올리고 그랬죠. 조회수도 낮았고요. 최근에는 사전에 오랜 시간 준비해서 올렸는데 역시나 반응이 좋았던 것을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제 실력 초과입니다. 장난이고, 그래도 원래 제 유튜브의 목적이었던 공부 영상 기록 용도를 생각하며 부담감을 덜고 올려보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많이는 못 올릴 것 같네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이제 충족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 말이죠. 덕분에 저도 이제 빡세게 공부할 수 있어서 사실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만족시킬 퀄리티라면 저 또한 엄청나게 공부가 될 거란 사실이죠. 오늘 영상은 어제 업로드를 위해 준비해 놨던 자료 영상입니다. 10월 7일자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현재 HLB의 리버세라닙은 글로벌 임상 위암 결과 발표를 했죠. 대장암, 간암 아니고 위암입니다. 현재 위암 항암제들은 전부 리버세라닙의 잠재적 경쟁자들이니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죠. 시작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양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화학적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소요법은 전신요법이랑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소요법은 종양이 있는 부위에만 집중해서 잘라내는 거죠. 수술하거나 방사선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 다른 이제 전신요법은 항암제를 먹은 뒤 약이 우리 온몸을 돌면서 이제 종양을 크기를 줄이거나 이제 없애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항암 화학요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리버세라닙도 항암 화학요법에 해당하는 거겠죠. 당연히 전신요법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죠.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인데요. 수술요법은 암이 숨어 있다면 이제 놓칠 수 있지만 항암 화학요법은 온몸에 작용함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효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소개할 위암 항암 치료제인 엘록사틴과 탁소텔은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항암 화학요법이겠죠. 그런데 기사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 살짝 다릅니다. 앞에 선행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선행 화학요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뭔가에 앞서서 쓰는 항암제라는 의미입니다. 선행 화학요법이란 바로 수술 전에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종양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잘 전달되겠죠. 여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위암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이제 항암 화학요법은 백혈구 수치가 감소되어 이제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리버세라닙은 백혈구 수치 부작용이 낮게 나왔죠. 여기 루코페니아라고 하는 게 이제 2.93으로 론서프라는 경쟁사 약물보다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국 선행 항암 화학요법은 여기 국소요법이랑 전신요법의 짬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술이나 방사선을 하기 위해서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이제 항암제를 먹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이죠. 혹부리 현감리 혹 떼는 것보다 점 빼는 게 더 쉽겠죠. 혹을 점으로 만들어서 제거하는 겁니다. 아시아 항암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술한 다음 화학요법, 즉 항암제를 투여하는 게 표준치료였는데요. 이번에 엘록사틴과 탁소텔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항암제 먹고 수술하는 것에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입니다. 이제 수술하는 환자들은 엘록사틴과 탁소텔을 먹고 수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이 리버세라님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은 사실이겠습니다. 치료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간단히 수술과 항암제로 나누겠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제 의사는 수술을 할지 항암제를 투여할지 결정할 건데, 수술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제 반대로 리버세라닙의 매출 기회는 날아가겠죠.
수술 치료가 효과가 적을수록 항암 화학 치료인 리보세라닙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선행 항암 치료인 엘로사틴과 탁소텔의 등장으로 수술 치료의 클리니컬 베네핏이 향상되면 리보세라닙 입지가 미약하게나마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리보세라닙은 알약 하나만 먹으면 위암이 나와버릴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항암제죠. 요약하자면 수술 치료 효과가 적을수록 리보세라닙에겐 좋은데 수술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선행 항암 화학 치료 방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수술 전 리보세라닙 먹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임상시험 디자인을 선행화학요법에 맞춰서 한 번 더 해야 가능할 겁니다. 물론 리보세라님이 이 정도 클래스는 아니죠. 그냥 알약 먹으면 암이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반갑게도 반갑진 않은가요? 에스모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3년 무진행 생존율 PFS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종양의 크기 감소, 더 높은 완전 절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도 좋게 나왔네 라고 신경 쓰실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도 한국 환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리보세라닙은 글로벌 임상을 했죠. 현재 미국 ND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달라서 마주칠 일은 적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좋기에 이후 엘로사틴과 탁소텔도 글로벌 임상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단독 위암 항암제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항암제입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뒤에 더 영상을 찍을 것 같지 않아서 오늘 HLB 브리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분봉인데요. 장 초반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친듯이 급등해서 VI에 걸렸죠. 오늘 하루만 몇 번 위아래로 VI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이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세의 끝에 이런 거친 움직임은 제 안에 위험 신호를 일깨우는 흐름이긴 한데요. 아무튼 수급을 또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대략 3배 정도 이렇게 사들였는데요. 추측컨대 오늘 대량 공매도 수량을 사들여서 상환한 게 아닐까 싶네요. 어제도 한 것 같았는데요. 오늘은 더 많은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이 고점에서 외국인이 다시 사들인 거고, 오전에 급등락은 쇼커버링 하는 움직임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HLB 공매도 수량은 오늘 5만 주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느낌이 손절치는 쇼커버링을 한 게 아닐까 싶죠. 공매도 수량이 줄어드니까요. 공매도 잔고 수량은 이틀의 시차가 있으므로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인 10월 4일자만 본다면 수량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9월 30일에 최고를 찍고 조금씩 줄고 있죠. 여기 수량의 공매도가 10만 주이지만 실제로 찍힌 숫자는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친 것보다 더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차트로 돌아가서 9월 30일은 여기거든요. 여기에 공매도 수량이 최고치를 찍었다가 주가가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최근 이틀치는 모르겠지만 심정적으로 줄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추측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10월 2일자를 보면은 잔고 수량이 대략 20만 주로 최근에 줄은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줄은 걸 알 수 있죠. 30일에서 10월 1일까지는 대략 2만 주, 그러니까 안 되는 수량이 줄었고 10월 2일부터 4일까지는 대략 10만 주가 안 되는, 하지만 여기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아니죠. 10월 1일부터 2일까지는 대략 20만 주가 줄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10월 2일에 많이 사들였죠. 대략 20만 주가 줄어들었는데 이 매수한 게 공매도 다시 되사들여서 상환한 수량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이틀 동안 이 사들인 것도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게 되는, 즉 상환한 물량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해 보건대 10월 7일, 10월 8일에 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을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또 나중에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HLB 리버세라님의 또 잠재적인 경쟁자 약물을 하나 살펴봤고, 오늘 종목 브리핑을 한번 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